안녕하세요. 청담요성외과 피부과의 최수 원장. 양동준 원장입니다. 매번 이사님이랑 찍다가 양 원장님이랑 이렇게 나란히 찍으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됐나요? 그러게요. 오늘은 제 이사님이 휴가를 떠나셔서 제가 대신 대타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제가 이제 이사님 컨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절대 추천하지 못하는 수술입니다. 이거 진짜 논란이 있을 만한 주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방문해 주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요즘 이게 유행인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오늘 할 부위를 한번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위입니다. 양 원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 리스트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이 과연 제가 생각하는 부위가 첫 번째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저는 종아리 축소술을 먼저 언급하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종아리 축소술은 종아리 알을 축소시키는 수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아리 축소술은 보톡스를 이용하는 시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구적인 수술을 의미합니다. 보톡스의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신경을 마비시키는 원리이지만 수술의 경우는 종아리 알통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잘라서 영구적으로 근육 자극을 못하게 해서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종아리 보톡스로 이제 효과를 이게 톡톡히 보시는 분들이 은근슬쩍 이 종아리 축소술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수술들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만으로 종아리 근육을 함부로 줄였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보행이나 균형을 잡는 등의 기능이 수술 전과 대비해서 현저히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종아리 근육은 발까지 도착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짜서 쏙 하고 보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턱대고 종아리 근육을 줄여버린다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하지의 정맥이나 혈액순환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미용 목적을 위해서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비추천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이 바로 녹지 않는 필러와 실입니다. 슬프지만 실제로 녹지 않는 필러를 주사하시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병원에 문의를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술할 때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저희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히알루론 산으로 구성된 녹는 필러의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시술 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용량이 과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염증이 있다 그러면 바로 녹이는 약으로 해서 배출할 수 있지만, 이 녹지 않는 필러는 반드시 시술부를 개방하고 필러 결절이나 뭉친 조각까지 일일이 긁어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인 필러, 이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또 눈 밑, 이마처럼 피부가 또 얇은 부분은 시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이렇게 뭉친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거 제거하고 싶을 땐 피부가 너무 얇아서 흉터 걱정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안 녹는 실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이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 수 있겠지만 2, 3년 후에는 제 신체 상태하고 이 실의 상태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이 다른 시도를 하고 싶을 땐 너무 큰 장벽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코에 오래 유지되라고 안 녹는 필러나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안 녹는 제품들이 코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고 얇아지잖아요. 그때 콧대나 코끝에 시술했던 필러나 실이 조금씩 비쳐 보이거나 퍼져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은 이런 시술 후에
나는 아예 수술을 해서 영구적으로 코 모양을 바꾸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이 녹지 않는 필러랑 실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수술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해도 필러를 다 긁어내고 또 실도 다 제거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래된 삽입물들은 이미 이제 조직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걸 제거하려다가 내 원래 코 조직까지 함께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 수술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미래의 내 선택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러나 실을 시술하실 때는 녹는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뭘까요? 다음으로는요, 입 주변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들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정말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입 주변 피부에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은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이 입꼬리 쪽을 가로로 절개해서 입 크기를 좀 키워주는 수술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입은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 아무리 정교하게 봉합을 해도 아무리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극이 갈 수밖에 없는 부위이거든요. 또 우리가 수술 후에도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주변에 절개가 되는 수술은 정말 비추천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의 특성상 가로로 절개가 들어가면 입이 위아래로 벌려지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상처가 다 아물어지기 전에 조직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술하신 분들 보면 아주 약간이라도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뭐 화장 가리면 좀 나아지겠지만 우리 입술에 이 붉은 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또 입술 옆으로 빨간 가로선이 생긴 것처럼 수술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게 입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확립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알아내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입술 필러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입 크기를 좀 커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반대하는 수술 부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드시 이런 수술을 고민하실 때에는 꼭 한 군데의 성형외과에서만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 원장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고 미용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의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 최수호 원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